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32% 빠져서 3,9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조정 국면이 진입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5천억 정도 팔아서 코스피 근데 외국인 판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3%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최고가가 이제 4,220대였으니까 거의 한 27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70포인트면 한 6%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MDD가 5%를 넘어서 이제 한 6%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네, 꽤 이제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10% 조정이 꽤 흔하게 나오는 그런 조정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10%가 빠진다고 하면 한 3,800 정도까지 좀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제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다우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도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고점이 지금 보면 6,920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빠졌기 때문에 한 25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뭐 한 4% 정도 지금 조정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10% 조정은 꽤 나오거든요. 지난 예전에도 보면 뭐 여기서도 꽤 조정이 나왔고 이런 거는 한 10% 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관세 때 이때는 거의 뭐 한 30% 조정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 정도 조정이라고 하면 S&P는 한 6,300, 네, 6,200대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조정에 빌미가 됐고요.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도 이렇게 빠지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서 네, 다시 가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조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조정이 좀 심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 고점이 네, 12만 6천 달러 때부터 이렇게 빠졌으니까 지금 거의 3만 7천 달러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30% 네, 조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래 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지금 지수가 S&P는 5%도 아직 안 빠졌는데 네, 비트코인은 30%가 빠지니까 확실히 지금 코인 시장은 상당히 좀 패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좀 무너지는 이유가 그 MSTR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워낙 그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취약하긴 하죠.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정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폭락해서 뭐 한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되면 스트래티지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좀 공포감이 네,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시면 어제 미국 주 종목들 보시면 그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네, 버크셔의 매수 소식이 워낙 호재다 보니까 구글만 이렇게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도 좀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거의 2% 정도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2% 정도 빠졌고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빠졌고요. 애플도 1.8% 빠졌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도 확실히 좀 약합니다. 네, 대다수 금융주가 빠졌는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네, 좀 조정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주 종목들 보시면 우리도 역시 반도체 주식 꽤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3% 가까이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제도 그렇고 반등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미국 시장도 계속 빠지다 보니까 도저히 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2%, 하나금융주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도 보면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14만 원까지 이렇게 장중에 찍었는데 거의 18,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KB금융도 네, 한 3, 4% 정도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융주도 사실 횡보가 길어가지고 좀 레벨업이 되는가 했더니만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예전에도 이쪽 한 10만 원대 초반 이 정도에서는 횡보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뭐 다시 한 10만 원대 초반 이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 보시면 개인들이 4천 위에서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오늘도 보면 1조 넘게 이렇게 샀는데,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사게 되면 거기서 좀 랠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또 그렇네요. 그래서 4천에서 사실 이제 5천대 이렇게 가는 그런 희망이 좀 부풀어 있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4,200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면 뭐 크게 보면 이 장기 우상향 하는 거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뭐 3,700대 이 정도까지 빠지면 근데 이제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정책이 계속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은 또 하나 불안한 요소가 환율이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 보면 오늘도 지금 1465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개입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440원대 살짝 찍긴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달러 매수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원화에서 도망가려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뭐, 이제 뱅크런 같이 완전 원화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심리를 좀 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화런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이런 에셋 파킹에 적합한 나라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세금이나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되는 거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지 우리 시장도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